창의성은 is 뭐뭐입니다. a step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스텝 단계입니다인데 어떤 단계냐면 더 나아간 단계입니다. 더 멀리라는 표현이죠. further 하게 되면 더 멀리 나아간 단계입니다. on 여기서는요. 스텝 on 하면은 원래는 스텝 on이었었을 거야. 그래서요. 한 단계 더 멀리 나아간 건데 from 뭐뭐로부터 상상력으로부터.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는요. 지금 창의성이라는 이 creativity라는 단어에 뭐가 되면요. 정의가 지금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줄에서요. 정의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창의성과 그리고 imagination 이거를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상상력을 봤을 때 창의성을요. 조금 더 그런가 더 그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네요. 일단 가볼게. 이번에는요. 이제 상상력이야. 상상력은요. can be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private 개인적인 프로세스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요 과정이 될 수 있는데 뭐의 과정이냐면 내부의 의식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상상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private 개인적인 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지금 이거를요 선생님 내부했는데 내적인 의식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똑같죠? 상관없죠? 내적인 의식의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내부적인 의식의 그 개인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아직까지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창의성과 그리고 상상력에 대한 어떤 정의가 이제 두 문장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편한 거야. 그렇게만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be lying 끊어주세요. be ing가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진행형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아.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누워 있냐면요. 모션 없이 이렇게 가자. 모션 없이 누워 있어요. 움직임 없이 당신은 누워 있을 수 있어요. 너의 침대 위에. inner fever of 자 상상력의 fever에서 자 이때 fever는요. 여기서는 뭐 열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요. 의역을 해갖고요. 흥분이라고 했어요. 어떤 상상력의 흥분 상태에서 침대 위에 움직임 없이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조금 빨리 하려면 no를 해석할 때 선생님이 any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not이라 그랬지. 이때 결국은 not은 결국은 동사를 수식해 줄 테니까요. 동사랑 같이 붙을 테니까 would 뒤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떠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would not ever know 알 거야 뭘 알지 못할 거야. 알지 못할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당신은 상상의 흥분 속에서 당신의 침대 위에 움직임 없이 누워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겁니다. 네가 침대 위에 누워 있어. 상상하면서. 근데 네가 뭐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는 얘기지. private. 그래서요.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결국 우리는 이거 private하고 이제 좀 연결이 되겠네. 사적인 거니까, 개인적인 거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적인 그 이미징, 상상이라는 것은 아마도 have 가질 건데요. no outcome. 여기 나오죠. no outcome. 어떠한 결과도 가지지 못할 겁니다. in a world, 세상에. not at all이죠. 그냥 이거는요, 부정문에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갖다 붙이는 어떤 부사구의 형태로 보면 돼. not at all이야. 그래서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결과물도 가지지 못할 겁니다. 창의성은요, 근데 해요. 이렇게 창의성은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더지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요, has 정도가 되겠죠. has outcome이 되겠죠. 결과물들을 가진다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더즈를 여기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 결국 더즈는요, has를 받은 거야. 뭐를 받았다고? has.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어? is 쓸래? 더즈 쓸래? 니네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근데 이 더즈의 지금 여기에서는 더즈 한다라는 의미는 결국 가진다라는 의미를 대신 받아준 거지.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대동사 문제야. 무슨 문제라고요? 동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동사 문제라 그랬어요.
자, 할게요. being creative. 자, be가 동사가 원형 형태로 이렇게 나오면은 되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ing가 없었으면 것이라고 해석할게. 창의성 있게 된다라는 것은 involve 포함합니다. doing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omething 뭔가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까랑은 좀 약간 상반된 의미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여기 봐보세요.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lying motion with 이거는 이제 뭐였었어? 상상이었었지. 얘 같은 경우는 움직임 없이 움직이지 않는 건데, 지금 여기서 창의적이라는 거는요,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상상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은 would be old 할 수 있습니다. 자, old 하면요, 이상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도 이상할 건데, 이렇게 될 건데, is 다음에 결국에는 형용사 나온 형태죠. 이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온 형태에서는 그 뒤에 투부정사는 우리 뭐로 보자고요? 진짜 주어로 보자 그랬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가짜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요 문장 구성을 외우고 있으면 참 편하죠. it is 형용사, 요걸 꼭 보세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진주어 가주어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할 거야.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은 이상할 거야. describe라는 단어 볼게요. describe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는 묘사하다라고 외우지만 결국은 이 묘사하다라는 의미는 설명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다 정도로 해석할게. 이것은 이상할 건데 뭐가 이상하냐면요, as creative 창의적인 것으로서 묘사하면 이상할 겁니다. 뭐를? 사람을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자.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묘사하면 이상할 건데, 어떤 사람을? who never did anything까지 가져다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누군가를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묘사하는 것은 이상할 겁니다. 됐어요? 창의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사람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상상하는 사람이지. to call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해서요, 얘를요 주어로 봅시다. 누군가를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갈게요. 지금 call을요 이제 작은 동사로 보고, 그리고 somebody 목적어고 creative는요 목적 보호가 되는 건데, 지금 선생님 위에다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suggest 앞에 이만큼 투부정사가 이끄는 이만큼이 진짜 주어예요. 그리고요 suggest가 이 문장의 동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따로 놓고 보면은, call만 따로 놓고 보면은 call이 동사고 목적어, 누군가를 뭐뭐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를 목적 보호라고 하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안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suggest를요 우리는요 제안하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제안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하면 이렇게 한번 툭 쳐. 두 번째, 암시하다는 뜻도 있어요. 암시하다라는 거는요 결국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암시하는 건데, 그 창의적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요 여기서 선생님이 동사를 표시할 때는요 BING는 결국 뭐기 때문에 진행 시제이기 때문에 프로듀스에만 동사 표시해. 그들은 실질적으로, 활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때 액티비티는 능동적으로 하자. 능동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something,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in a deliberately, 의도적인 way, 방법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지금 여기에서 이 글에 뭐였었지? 이게 뭐였었지? 글의 주제니까, 글의 주제는요 지금 비교 대조야. 상상력 있는 사람과 창의적인 사람을 비교 대조하고 있어. 창의적인 사람은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고, 상상력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지.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됐어요. 사람들은 are not creative, 창의적이지가 않습니다. in the abstract. 자, abstract가요 추상적인이야.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 이거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뭐뭐한 것들 이렇게 해석한 경우가 있었었죠. 언제? 제일 많이 썼던 게 the rich였었어. the rich 쓰면 무슨 뜻이었었지? 부자인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했었을 거라고. 맞죠? 이런 식으로다가 더 is abstract, 더 추상적인 것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사람은 아니니까 추상적인 것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명사로 해석해 줄 거예요. 예를요. 추상적인 것들 이렇게 해석해 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것에서는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즉, 요거는 즉이라고 보자. 즉, 그들은 창의적인 건데 반대로 갈까? 요거는요. 반대로 가자. 반대로 그들은 창의적입니다. something 뭔가에서는 창의적인데 자, 그 뭔가가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면요. 그 something에 대한 예가 뭐가 나왔냐? 첫 번째, mathematics 수학에서요. engineering 공학에서요. 쓰기에서요. 음악에서요. 사업에서요. it whatever 무엇이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에서는요. 뭔가에서는 창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에서 창의적이진 않아. 근데 누군가에게 수학에서 공학에서 쓰기에서는 창의적이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왜? 뭔가 수학을 할 테니까요. 공학을 할 테니까요. 음악을 할 테니까요. 창의성은요. 포함합니다. 자, 뭘 포함하면요. 뭐뭐 하는 것을 포함한 거 목적어가 왔죠? 풋 동그라미 쳐. 이 풋은요. 그냥 나오지 않고요. 분명히 뒤에 있는 전치사랑 연결된다 그랬지. A랑 B랑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놓는데 너의 상상력을 일하도록 놓는 거예요. 작업에 놓는 겁니다. 아, 창의성은 결국 너의 상상력이 일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너센스. 자, 이너센스 네모치세요. 이너센스는요, 요거는 네모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면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면에서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is pp니까요, 얘놈의 동사지만은 이번에는 bing가 아니라 bpp의 형태로 나왔죠. 수동의 형태가 됐죠. 그래서요, apply가 적용되다라는 표현이야. 그럼 창의성은 적용됩니다. 어디에 적용돼요? 상상력입니다. 아, 잠깐. 이렇게 볼 게 아니었네. 그렇게 하니까 해석이 안 되지. 분명히. 자, 이지의 동사 표시하고요. 뭐뭐입니다. 요거를 보호로 보자. 적용된 상상력입니다. 해서요, pp 형태로 왔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우리는 뭐로 보면 좋냐면,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그죠? 창의성은 뭔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좀 구분하는 내용으로 나왔으니까 첫 번째, 다양한 의미들. 상상력의 다양한 의미들. 자, 상상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나왔어? 상상력에 대한 정의는 한 가지 나왔지. 지금 아니야. 창의성, 뭐뭐로서의 창의성? 자, realization, 깨달음이야. 상상력의, 현실화. 상상력의 현실화의 창의성. 상상력을 움직여서 창의성 만든다. 이거 좀 괜찮네, 그지? 이거 체크. 팩터, 요인들. 이거는 일단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요인들 할 거면은 어떤 원인들이 나열이 됐었어야지. 맞잖아. 그래서 저렇게 나열인데 이거는 나열이 아니라 비교 대조잖아. 포함된다 그랬었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해석은 해볼게요. make 만드는 요인들,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들. 상상력이 있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줄? 네 상상력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막 매력적으로 느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뭘까? 이런 게 답이면은 3번이 될 수 있겠지. 4번 필요성, 아트 교육의 필요성, 미술 교육의 필요성. 좋은 소재이긴 합니다. 좋은 소재이긴 해. 선생님, 쓸데없는데 왜 미술 배우고 음악 배워요? 내가 얘기했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거라고.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 그랬지. 일단은요, 우리 나온 건 아니니까요. 미술 교육의 필요성 아예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지울게요. 효과들 아니에요. 창의적인 태도 효과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 그러니까 창의성은요,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현실화한다는 얘기는요, 결국 실현시키는 거야. 뭐해서? 움직여서. 활동적으로 뭔가를 생산해내서. 알겠습니까? 다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었죠?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만한데. 자, 선생님이 봤을 때 지금 이 지문은요,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라는 거 같이 한번 쳐볼게요. further에 동그라미 치세요. 상상력 그거부터 더 나아간 거니까요. 발전된 거니까요. further라는 표현이죠. 더 작게 하거나 못 미치거나 하면요. 그 단어는 틀린 단어가 될 겁니다. 핵심 소재를 얘기해 줄게요. 아까 선생님이 private, 개인적인이라는 얘기를 뭐냐면은 니만 상상하고 있는 거야. 남들이 알지 못해.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이런 핵심 단어들을 좀 기억해 두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줄에서는 does에 동그라미 치죠. does. does는요, 지금 대동사로 쓴 거고요. 창의적인 사람들의 정의가 여기서 보이죠. 창의적인 사람들의 정의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정의가 여기서 보이죠. 창의적인 사람들은요, 창의적인 사람들의 정의가 아니지. 이거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누군가를 보는 창의적인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의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활동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프라이빗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와 있지. 이 프라이빗의 단어는 결국은 뭐냐면, 그거는요, 모션리스야. 움직임 없이 가만히 누워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요, 상상력 있는 사람들의 얘기였었고, 핵심 소재가 지금 뭔가를 활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자, 활동적으로 프로듀스, 움직여서 something, 뭔가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야?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요거를 이제 구분하면서 문장을 보면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봐야 될 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은 뭐뭐 한 사람들로 해석하라 했어요. 또는 사람들로 해석하게 하면요, 것들 해서요, 결국은요, 복수 보통명사, 복수 정도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복수로다가 복수 보통명사로, 원칙적으로는요, 복수 보통명사라고 하고 있어요. 됐어요. 다시 보시죠. 이거? 자, 뭐 이왕 폈으니까 한 번 더 적어줄게요. The missing, lost, 이거 무슨 뜻일까? 잃어버린 사람들이지. 실종자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종자들. 최근에 수능 특강에서도 많이 봤었던 건데요. The carried라고 하게 되면요, 옮겨지는 사람들이 되겠지. 그래서요, 부상자들이란 뜻이에요. 여기 책에서는요, 뭐 추상적인 것들 그렇게 해서 나왔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보죠. 자, 24번. 글의 제목 고르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제목 고르는 문제는요, 대부분 제목이 이렇게 대문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어떤 신문 기사의 제목 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정말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좀 어려워지면은 위에 있는 내용에 나왔던 단어들의 반복을 조금 피해주면서 다른 단어, 쉽게 얘기하면 유의어로다가 동의어로다가 그 박아둬요. 두 번째, 당연히 그 단어는요, 핵심 단어일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그래서 좀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가보죠. 뉴스 리포터들은요, told, 여기 형앞에 밑줄 쫙 긋게요. 이걸 딱 봤었을 때 가르침을 당하다면 이제 무식한 거라고 그랬어요. 배우다라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뉴스 리포터는 배웁니다. to start, 시작하라고 배웁니다. 끊어주세요. 그들의 이야기들을 시작하는데 뭐뭐를 가지고 시작하라고 배우냐면요,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뉴스 리포터들이 신문 기사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어디에다 갖다 놓는 거야? 맨 위에다 놓으라니까 맨 아래다 놓으라는 얘기야. 맨 위에다 놓으라는 얘기야. 그 첫 번째 문장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거를요, 이 센텐스를요, 이 가장 중요한 정보로 해갖고서는 이렇게 연결시켜 주자고. 얘야,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 그게 바로 첫 번째 문장이 될 텐데 그 문장은 뭐뭐라고 불려지냐면요, 요거라고 불려진대요. The read. 더 리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첫 번째 문장이 더 리드라고 불려지는 거야. 리드라고 하는 거야. 야, 리드가 왜 이래? 그 첫 번째 문장, 리드라고 불려지는 그 문장은 contain, 포함합니다. 가장 필수적인, 자,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에센셜을 필수적인이라고 배우지만요, 고등학교 우리가 3학년을 준비하면서 이 에센셜을 뭐로 보는 거냐면요, important라고 보세요. 어허, 선생님 이걸 눌러나가 그랬구나. important, 본질적인, 이렇게 하면 본질적인, 필수적인,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리드라고 불려지는 것이. 하나의 좋은 첫 번째 문장, 좋은 리드는 can convey 할 수 있는데, convey가요 무슨 뜻이었었지? 전달하다 였었죠. 전달합니다.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선생님은 항상 주어 동사에서 끊어냅니다. 의미가 끊어지는 데서 이렇게 끊는 연습을 하세요. After the read, 그 read 뒤에 가장 첫 번째 문장,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첫 번째 문장 뒤에는 그 정보는 is present, 보여줍니다. 자, 이 문장을 조금 잘 해석해야 되거든요. 좀 해석이 조금 까다로운데, 이때는요, order는 순서란 표현입니다. 순서. 중요함의 순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잠깐 볼게요. 우리가 of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게 되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지금처럼요, 때로는 지금처럼 어떻게 쓰냐면 얘를요 하나의 형용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서에서 여기에다가 important를 쓴 거랑 똑같아. 됐죠? 아, 이거 선생님 다른 단어로 봤던 것 같은데 이거구나. 자, 그리고요 decreasing은요, 자, 느낌이 감소하고 있죠. 부정으로 봐야겠지, 그지? 자, 그럼 갈게. 그 리드 뒤에서, 그 뒤에 다음에는 정보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지냐면 중요한 순서를 감소시키면서 해서, 지금 in ing를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한 거야. 감소하면서 보여집니다. 그 중요함의 순서를 감소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거 위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위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거 어디다 넣는 얘기야? 마지막에 넣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 저널리스트들은요 부릅니다. 이것을 뭐뭐라고 부르겠지. 그래서요 이때 부르다는요 결국 오형식이야. 그래서 뭐뭐라고 부르니까 요거라고 부릅니다 라는 게 목적 보호가 되는 거야. 오형식에서요 목적 보호가 이렇게 보여지죠. 해석할 때는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버티드가 밑에 나오죠. 뭐였지? 거꾸로 된 이래요. 거꾸로 된 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릅니다. 즉 거꾸로 된 피라미드는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 있지. 가장 중요한 정보는 위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밑에 놓는 거야. 갈게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즉 이게 뭐냐면 넓은 부분에 오브 더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at the top, 꼭대기에 있고요. 그 inverted 피라미드는요 is great, 좋습니다. 독자들에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를 이렇게 놓는 이유는, 저널리스트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옆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부분 여기다 놓는 이유는 뭐냐면 독자들이 읽기 좋으니까 그렇게 한대요. 여기 이유까지도 다 나왔네요. 자, 노메로 왓에요. 밑줄 걷고요. 노메로 왓은요 어떻게가 아니야, 무엇을이야. 뭐라고요? 무엇을. 일단 볼게. 독자들의 관심이, 기간이, 이 정도로 보자. 독자들의 관심에 또는 시간이 아무리 어떠하더라도, 무엇이더라도, 기간이 얼만큼이더라도, 즉 그녀가 이제 독자 한 명이 되겠죠. 읽어. 오직 그 리드 첫 번째 문장만 읽든지 또는 그 전체의 이야기를 읽든지 상관없이 그 인버티드 된 피라미드는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피라미드는요, 리드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위에 있는 피라미드는 최대화 시킵니다.
그 정보를 최대화시키는데 그 정보는 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새로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때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돼 있는 거지. 그녀가 얻는 정보인데 목적어가 요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야. 주어 동사가 새로 나오면. 그래서 그녀가 얻는 정보를 최대화시킵니다. think of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alternative 대체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까? 대체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이 뉴스 기사로다가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대체물, 다른 예정도로 보자. 대체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그 뉴스의 이야기가 were written 쓰여졌다면 끊어주세요. 뭐처럼? 미스테리처럼 쓰여졌어요. 자, 이때 미스테리는요, 중요한 정보야, 중요하지 않은 정보야?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되겠지. important는 아니야. 왜냐면 미스테리잖아. with 드라마틱한 payoff, 드라마틱한 결말. at the end, 그 끝에, 결국에는 드라마틱한 페이오프를 가진 미스테리와 같이 쓰여졌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거야. 드라마틱한 결말은 밑에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겠지. 반전 같은 게 숨어 있을 수 있잖아. 그거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독자들은요, 후부터 가로 열자. 브레이크 오브 미드 스토리까지 가로닫자. 중간의 이야기를 브레이크 오프가 중단하다야. 중간의 이야기를 중단한 그 독자들은 아마도 놓칠 겁니다. 그 요점을 놓칠 거예요. 처음에 재미없어갖고 중간 안 보고 마지막만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지 요점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반대적인 상황이면은 어떻단 얘기야? 중요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상상해 보세요. 웨이팅, 기다리는 것을요. 언제까지 기다려? 그 마지막 문장에.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들이 그 마지막 문장까지 기다리는 것을 상상해봐.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냐면요. find out, 찾는 이야기예요. 누가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A or B? 슈퍼볼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미식축구죠. 미식축구의 결승전에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 알아내는 한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한번 상상해봐. 지루해 안 지루해?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왜 도대체 리드를 중요한 정보를 기사의 맨 앞에 놓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제목을 한번 찾아보자. 인버티드 피라미드 땡땡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야, 지금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야?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왔죠. 두 번째, 호기심은 is what make readers, 그 리더들이 이건 것이다죠. 만드는 것인데 리더들을 조용하게 만든, keep reading, 계속해서 읽게 만든다? 호기심 때문에 만드는 거야? 아니면 중요한 정보를 위에 넣어서 이해하기 편하게 한 거야? 이미 결과를 쓴 거야. 이해하기 편하게 한 거지. 호기심이 독자들을 계속해서 읽게 만든다? keep ing가 계속해서 뭐하다니까요.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찾는 거는요, 뭐야 찾는 거였어? 리드에 대한 얘기야. 중요한 정보가 왜 위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야. where to put, 어디에 놔야 될까요? 핵심 포인트들요. 뉴스를 라이팅해서 이거 가능성이 크지. 이거 체크. 항상 함정에 빠지는 생각하지 마.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아닌 것들을 지워 나가야 돼. 더 모어 밑줄 볼게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지?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지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래서 정보가 더 많을수록 집중이 덜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리더들, 독자들, 텔, 말해줘, 사실을. 잠깐만. 미안하다. 이때 텔은요, 프롬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텔은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짜로부터 사실을 구별하라. 독자들이요. 가짜로부터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몇 번이 될 거야? 5번이 되겠지? 단 몇 번밖에 안 되겠어요? 3번이지. 어디다 놔야 돼? 첫 번째 놔야 돼. 왜? 그래야지 정보를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마지막에 나오면 지루해지고 중간에 이야기를 읽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면 지루해지고 기사를 많이 안 읽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이 지문은요, 지금 뭐 문제 나올 게 되게 많습니다. 문제 되게 많아요. 빈칸 추론 문제로 내기에는 조금은 좀 까다로울 수는 있겠는데, 자, 이 문장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A, B, C 순서 맞추기 문제로 놔도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반대되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반대되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B 부분에서는요, 이제 이 그 피라미드, 역피라미드 구조에 대한 얘기고요. A는 이제 도입 부분에서 그 첫 번째 문장이니까 바로 연결이 되니까는 이제 A, B, C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오기가 딱 좋아요.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이 문장에서요, 끼워넣기 문제를 좀 억지로 내면요, 이 정도 문장도 끼워넣기 문제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까지는 역피라미드에 대한 구조고, 이 문장 다음부터는 결국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미스테리한 이야기의 마지막에도는 반대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기가 딱 좋고요. 요거 아니면은 요 밑에 문장도 끼워넣기 문제로 좋습니다. 괜찮죠? 됐지? 자, 필기할 거 있으면 같이 한번 필기해 볼까요? 여기에서 더 리드는 결국 the most 가장 important 중요한 sentence 문장이라는 게 더 리드였었죠. 이 리드의 이제 역할이 이제 위에서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고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었었고요. 그거의 위치는요, at the top 꼭대기였어요. 됐습니다. 여기서 뭐 딱히 저기 할 게 없네요. 문장이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 볼게요.